아까 뭐 추가적으로 뭐 이 얘기 좋겠다 이랬던 게 아까 뭐 있었지 않아요? 두 분 다 공감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지금? 나도 기억 안 나. 제가 편견 때문에 못했던 물건들이 꽤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요? 제가 자꾸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네. 자꾸 머릿속에서 뭔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네. 그 고정관념이 사실상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지고는 안 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상암동 아파트가요, 2001년, 2년, 3년 요 당시에 분양을 해서 입주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상암동을 보고요, 그때는 난지도라고 불렀잖아요. 저 쓰레기 동네 왜 가? 아, 그 당시에? 네. 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 순간의 상황으로 미래를 자꾸 재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암동을 보면서 엄청나게 아까워가지고 되게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 기준으로 이건 이걸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주변 분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양우내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우 내안의 팰리스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양우라는 아파트가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양우 같은 경우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위치가 그 당시에 무슨 역 개발이다 해서 괜찮았었던 건데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 서해 아파트의 경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러면서 아, 잠깐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보니까 본질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는 오르더라. 브랜드가 딸려도 입지가 좋으면 어차피 같이 오른다. 왜 오르더라. 근데 내가 왜 내 주제에 아직 세상 잘 모르고 부동산 잘 모르는데 양우 아파트라는 아파트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느냐. 예전 같았으면 안 했을 아파트였는데 그 경험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돈 없는 내가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 아파트를 샀어요. 네. 결국에는 더블을 치고 팔았죠. 더블이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자꾸 재단을 하면 안 돼요. 재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이나 뭐 그다음에 다른 곳에 신도시 이런 거 분양하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랜드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브랜드 있는 곳에 브랜드 없는 곳이 안 오르느냐? 그 동네가 좋으면요 브랜드가 더 많이 오르고 브랜드 없는 곳이 조금 덜 오를 뿐이에요. 어차피 같이 오른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같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안 했는데 그거라도 한 사람은 수익이 냈는데 나는 없다. 그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진짜 이거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신 분도 계셨는데 남편이 네. 하락론자면 어떡할까요? 저 좀 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포기하세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죠. 네. 남자분들은요, 네. 약간 좀 이론적인 성향이 강해요. 우리 남성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론적인 부분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볼 때는 약간 논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뭐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시키려고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불화에. 네. 네. 저희 카페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제일 그 서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 보면 부부가 같이 투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욕심인 거고. 근데 모든 게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수익을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 슬그머니 그러면 당신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게 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왜? 하락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남편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봐요.
너무 설득시키려고 하면 보나마나 반감이 올 거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부부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네. 처음에 남편이 하락론자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들도 나중에는 실제 하락론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이프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수익을 봤다 그러면 관심이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전향하신 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관심이 듣게 되면 아무리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됐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니 근데 저 진짜 공감하는 게 네. 저희 부모님도 원래 이런 네. 부동산 관심 없으시다가 네. 이제 수익 나는 거 보고 이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공감되는 말인 것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웃기게 얘기했지만 네. 포기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융화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네.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하락론자면 똑같이 그거는 조금 강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에 남성분들은 약간 그 여성분들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만이 있어도 약간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예를 들어 수익이 났다. 그러면 관심이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부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또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뭐 남녀 관계에 지금 결혼을 앞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또 요즘에 현실적이잖아요. 네. 집을 구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부부보다는 조금 내가 끌고 와도 될 수 있는 부분 더 높을 것 같아요. 분용님 와이프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 와이프분도 혹시 하락론자였어요? 아니 하락론자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아, 무관심이셨구나. 네, 그냥 관심이 없었고 네. 그냥 참 저 사람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네. 아, 임장을.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동산 쪽에 관련된 거를 설명한다면 옛날에 실패했던 얘기는 합니까? 아, 와이프분이. 라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만 조언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지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항상 한 분도 빠짐없이 최고의 선택을 원하세요. 아, 뭐 학군도 좋고 네. 교통도 좋고. 네. 학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채광도 좋아야 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경험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버리기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 어떤 걸 버려야 돼요? 이 버리기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중에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요인들 중에서 가장 하급 요인들 있잖아요. 네. 그 하급 요인들은 조금 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인을 합하게 되면 이게 고차방정식이 돼버려요. 고차방정식이 되게 되면 이걸 풀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고차 방정식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X 플러스 Y 네. 플러스 Z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고차방정식처럼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버릴 거 버리면 조금 판단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편하게 하는 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역세권도 있어야 되고 마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아, 뭐 이렇게 복잡해. 딱 보더니, 딱 근데 역세권 저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고, 네.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됐었거든요. 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군 옆에 좋은 학교 있고, 그럼 됐잖아. 끝. 네, 끝인 거예요. 끝. 그랬는데, 나는 거기서 최고의 승률을 올리려다 보니까 옆에 딱 해서 하는데 그건 이미 비싸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얘도 따라 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최고의 수익률보다는 내가 오히려 어느 정도 버릴 거는 버려주는 게 수익을 확정시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구나. 오히려 안 사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버리는 게 뭘까? 버려야 될 게 뭘까? 버리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최고 수익률 때문에 조건을 더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를 버리는 과정이 생기니까 오히려 조금 쉽게 선택하게 되고요. 버리고 나면서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네. 선택을 한 물건에 대해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아까 갯벌리기 갯매우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매우기라는 장이 오는 그 과정이 한순간에 갑자기 와요. 그냥 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길게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수익으로 다가온 게 많았었어요. 그러면 부룡님은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저는요. 네. 일단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긴 하는데 투자자니까 네. 오를 수 있느냐잖아요. 네.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 물건을 볼 때 내 관점으로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면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네. 근데 오르려는 사람들이라면 저 동네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것처럼 학구는 어쩌고 뭐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옆에 있는 물건이 오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계란까지 오르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항상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시게 되면 나중에 확실히 제 말이 맞다라는 거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조금 네. 좀 뭐라 그럴까 공격적인 경향이 되게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산 투자에 있어서 공격 성향이 강해지면 약간 리스크에 대해서 마비가 오기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비가 된다라는 게? 리스크를 고려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안을. 네,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면은 그것들이 마비가 되면서 리스크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자산 투자, 꼭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부동산만이 아니라 자산 투자 시장에서 옛날에 그 얘기 들어보죠. 튤립 버블. 튤립법을 들어봤어요. 네, 되게 많이 들어봤죠. 네. 그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튤립 자체가 그게 뭐 금은 가격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게 샀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비가 되는 것이 결국 버블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장에 네. 이거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장은 그렇다 쳐도 네. 저도 이번 장, 지난 장을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네. 판단한다면 지난 장의 경험이 이번 장에 되게 많이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거든요. 아직 이번 장은 ING죠? 그럼요. 네. 아직까지는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젊은 우리 그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조금 그 딴 데서 하는 그 딱딱한 소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번 경험해봤고 저도 젊었을 때 했던 그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네. 약간 좀 조언이라고 하면 조언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왜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살 날이 얼마나 더 안 남은 사람이고 무슨 젊으시면서. 그러니까 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보다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얘기가 꼭 하고 싶었는데 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던 98년도에는요 5년이 지나면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밌었으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일 뿐이지 그거를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중간중간 잠깐 스트레스 받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의 능력화되고 그게 수익화되면서 내가 잘했구나라고 느끼는 과정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갖게 되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헨다님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네. 나와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정리해 주시면 또 제가 아는 대로 아는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주신 부명님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